개꿀이야. 전업은 이런 거 배워야 돼. 이런 거에서 이제 비중은 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저런 걸로 뭐 많이 살 필요도 없고 한 5천 사서 2% 뛰기 아침에 100만 원 먹고 끝. 아 진짜 끝.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불러줘서 고마워. 뭘 또 사오셨어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바로 찍는 거야? 강아지 이름 뭐야? 강아지 핑키야. 핑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그 영상에 뵀어요. 창원 컨설팅 할 때 나오셨던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샴페인이에요? 아니요, 화이트 와인인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을 이제 모셨는데 두 분 같은 경우 한 분은 멀리 창원에서 올라오셨고 한 분은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주덕님 영상에 자주 나와서 뭐 이것저것 많이 말씀해 주셨던 동준님까지 두 분이 오늘 이제 저의 트레이딩을 한번 보고 어떻게 공부를 조금 하시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오늘 만주님 뵈러 올라온 34살 이승호라고 합니다. 매매 주식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 주력으로 공부를 하고 매매를 했던 거는 돌파 매매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에 장이 안 좋고 거래대금이 많이 안 돌아서 그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잘 없다 보니까 선배님들 조언을 듣고 요즘 장을 좀 쉬면서 시드머니도 벌 겸 노가다를 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가 여기 왜 나와 할 수도 있으신데 주덕형 채널에서 이제 좀 자주 나왔던 저는 김동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좀 눌림목 스타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돌파 매매를 좀 많이 헤매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만주 선배님께 좀 배우러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가시죠. 그러면 그냥 편하게 그냥 질문하시면 되거든요. 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동주님은 요즘 매매 어떤 식으로 하세요? 요즘은 간타 형님이 좀 이제 솔루션 해주셔가지고 좀 시간외랑 오전 매매 잠깐 한두 번 정도 위주로 하는데 이전에 이제 눌림목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눌림목을 이제 뭐 거래대금 터지는 상승 구간의 눌림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조정 구간에서 하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봉 매매로 그러다 보니까 당일 주도주 놓칠 때도 너무 많고 좀 요즘같이 대금 안 붙을 때는 이제 호가도 너무 얇고 하니까 수익도 좀 명확하게 나지도 않고 네. 좀 그런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만주 선배님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당일 주도주를 못하더라도 이제 짝꿍 매매로 이등주라도 잘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잘 뽑아낼 때가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매매하나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포인트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하려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도 같은 경우도 요즘 짝꿍 매매도 대장이 존재하고 2등, 3등 잘 따라가주는 후속주가 존재를 해야 이제 수익을 잘 내는데 요즘 같은 장에는 그런 테마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저도 요즘 장에 짝꿍 매매를 좀 많이 낮춰서 하거든요. 많이 안 하거나. 그래서 저도 요즘은 주도주, 대장주 위주로 하긴 해요. 어떻게 거의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일 거래대금 제일 크고 상승률 위주로 네, 왜냐하면 걔한테 그냥 모든 돈이 다 쏠리니까 시장에 거래대금 돈 자체가 너무 적어서 하나에만 쏠리니까 그래서 그냥 주도주 쏠리는 녀석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오늘 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노벨 문학상 테마 때는 워낙에 한 3등주, 4등주까지 셌으니까 그죠. 그때는 짝꿍 매매도 다 이어서 플레이를 했던 거고 네, 근데 너무 단발성이었고 아마 노벨상 때 첫날 하고 둘째 날 진짜 조금 하고부터 매매를 아예 안 했어요. 이미 이거는 소멸이다. 네, 더 이상 뭐 나올 게 별로 없다 생각이 음. 돼가지고 그래서 노벨상 테마는 조금 보내줘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차라리 신규 상장 테마 이 안에서 짝꿍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주도주 위주로 대장 위주로만 할지 한번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신규 상장주가 워낙 흐름이 좋기도 했고 네. 오늘 또 종목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럼 이렇게 직전이잖아. 이때는 네. 그럼 뭐를 가장 중요하게 많이 보는지 예상 체결 등락률 같은 거죠. 특히 상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률로 보는지 아니면 뭐 대금으로 보는지 전 시초가 대금 잘 안 봐요. 네. 그냥 상승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 어차피 상승률 상위에 있으면은 대금은 무조건 많이 터지거든요. 좀 체결량이 좀 부족해도 이미 상승폭이 높으면은 거래는 많이 터지니까 네.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 하이닉스, 삼전, 아니면 뭐 바이오 중에 유한양행 이런 애들을 띄워놓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걔네를 매매하려고 띄워놓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 보려고 띄워놓는 거죠. 반도체로 돈이 가는지, 아니면 바이오가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2차 전지나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려고 띄워놓긴 해요. 그럼 노벨문학 테마할 때 궁금했던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등주는 그 예스24 홀딩스였잖아. 네. 근데 밀리의 서재를 이제 시초카부터 공략을 했었잖아. 네. 그 왜 그렇게 했었는지. 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한세 예스24 보면은 호가가 2등주로 산 간날에도요, 지금도 뭐 여기에 뭐 몇백 주, 몇천 주 정도만 있는데 2,000주, 3,000주, 이게 호가가 위아래로 다 합쳐서 1억이 될까 말까 했었어요. 상한가 간날에도. 저는 이제 상따를 예를 한다면은 최소한 1억은 사고 싶은데 여기 호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억을 샀을 때 일단 사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빠질 때 매도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1억만 사도. 이런 것 때문에 2등주가 상한가 가는 거는 그냥 보내줬었고, 그리고 3등주로, 그리고 얘는 어쨌든 오프라인 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서점 쪽에서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컴퍼니 K가 좀 갑작스럽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또 오퍼만 뜨고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얘가 이제 3등으로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차라리 낫겠다. 얘도 호가창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한세 S24보단 나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종가 베팅 겸 상따를 했었고, 그 다음 밀리의 소재가 사실 호가창은 제일 괜찮았어요. 이 테마주 중에서. 그래서 얘가 이제 호가창이 좋고 거래대금도 좋기 때문에 4등주지만 얘는 종가 베팅 관점으로 괜찮겠다 해서 종가 베팅을 했었죠. 가격대도 원하는 물량 실기에도 훨씬 네. 편하니까. 네. 그럼 컴퍼니 K 같은 경우에 이제 미리 종목을 준비를 해놨던 거야? 아니면은 뭐 실시간 순위나 이제 VI 그런 걸로 체크를 해서 이제 편입을 한 거야? 준비해놓진 않았어요. 제가 처음 준비해놨던 거는 예스24랑 밀리의 서재. 걔네가 그 대장 그 2등이었거든요. 근데 한세가 이제 2등을 뺏어가지고 상한가를 가서 일단 체크하고, 컴퍼니 K 같은 경우 장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슈팅이 나온 케이스거든요. 미디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서 얘가 또 이제 부각이 됐네 하고 또 관심 종목에 데려와서 체크를 했죠. 그리고 얘가 이제 밀리의 서재 등락률을 앞질러서 3등으로 한 20% 내외에서 움직여줬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단 좀 집중을 해야겠다 해서 모으다가 슈팅 너무 세게 나와서 좀 팔고, 또 모으다가 슈팅 너무 세게 나오면 조금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장 막판에는 모으다가 슈팅 나와도 그냥 더 사는 느낌으로. 왜냐면 이러다 상한가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럼 밀리의 서재를 이제 종가 베팅 했던 이유도 컴퍼니 K가 어떻게 보면 3등주로 상한가를 잘 닫아줬으니까 네. 이제 그 재료의 연속성과 기대감으로 이제 내일까지 충분히 볼만하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종배까지 이어간 거야? 매매를? 그죠.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주말에 나올 기사가 많다. 종배를 해도 된다 해서 종배를 했는데 시간에 어쨌든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시간에 사게 더 살 수도 있었는데 제가 받기라 핸드폰으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못 샀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모아갈 때는 네. 어느 선 이상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겠다는 그런 기준이. 얘만 혼자 많이 떨어지면 웬만하면 손절 안 해요. 어차피 비중을 엄청 좁게 들어가요. 상한가로 치고 가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여기서도 보면 이런 자리 있잖아요. 네. 이런 자리에서 한 3천만 원 내외. 그래서 얘 혼자만 빠지면은 손절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대장 2등이 상한가를 묶고 있고 얘만 빠지면. 근데 대장 2등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얘도 같이 빠지면 당연히 그 문제가 생기는 순간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한가로 치고 갈 때 이런 자리에서부터 불타기를 많이 했거든요. 불타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한 20% 후반까지 갔는데 그게 고점 대비 한 5% 이상 빠진다. 그런 비중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데서 제가 여기 처음 잡았던 데가 한 18% 이런 데인데 여기서 한 15%, 12%까지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장 끝나갈 때쯤에 더 사요. 이 정도 빠진다 하면 이때 이제 비중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보통 스케일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분들도 많잖아. 네. 근데 이제 좀 매매 스타일이 바뀌면서 이제 추세 위주로 스캘핑을 하더라도 좀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게 된 거야. 컴퍼니 K도 방금 설명해줄 때 이제 손절폭이 네. 어떻게 보면 뭐 2%, 3% 이런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네. 그냥 비중 조절로 맞춰갈 수 있다? 네.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했거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너무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 테마가 생긴 첫날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갔지, 평소에 다른 종목 그리고 아니면 테마가 생기고 좀 오래된 테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의 해리스 테마,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절대 그렇게 안 끌고 가죠. 좀 힘이 빠지는 구간의 종목들은 하지 않고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처음 나오는 네, 좀 첫날이니까. 강력한 테마였으니까. 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예요. 이거를 모든 매매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오늘 이제 신규 상장주가 오늘보다 그러니까 저번 주인 금요일에 YJ링크라는 신규 상장주가 저점 대비 100% 오르면서 이걸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규주에 집중을 하고 있을 건데 그만큼 기대감도 있지만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런 식으로 될까봐도 조금 무섭긴 해요. 그래서 루미루가 오늘 신규 상장주고 얘를 매매를 하긴 하겠지만 조금 무섭긴 하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것 같아가지고. 달려드는 게 오히려 더 탄력을 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기회지만 그만큼 약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YJ링크 이걸로 큰 수익을 인정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거기서 포모가 오신 분들이 루미루를 이제 무지성으로 달려드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날의 기억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이 무지성으로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거기서 같이 따라 매매하면 되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무지성으로 달려드는 종목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못 봐서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보통 신규 상장주 시초가 베팅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계세요? 하긴 하죠. 근데 시초가 베팅은 비중이 되게 적게 해요. 장중에 뭐 2억까지 산다 그럼 시초가엔 한 3천에서 5천? 그 정도만. 보통 시초가가 몇 프로 정도 선에서 시초가 베팅 하세요? 100에서 200% 사이는 좀 조심하고요. 200% 위부터는 차라리 괜찮은 게 한 번씩 200% 위에서 시작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요. 300%. 그래서 200% 위에서는 차라리 그 상한가 기대감으로 하기도 하고 100에서 200은 약간 어중간하니까 안 하고 100 이하에 막 50%, 20, 30%. 저번주 금요일에 YJ링크도 한 10%대였거든요. 그런 것도 종종 하기도 하고요. 한 번씩 신규주나 이런 것들을 매매할 때 보면 보통 이제 단타를 하거나 특히나 돌파를 하다 보면 분당 거래대금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돌파가 나올 때 1분 보험 거래대금 이런 걸 보면 막 100억이 넘게 찍혔어. 그래가지고 와 지금 되게 많이 쏠리나 보다 해서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거래대금이 확 줄면서 이렇게 변동이 좀 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게 잠깐의 주춤이라서 기다려보는 게 나은 건지. 분당 거래대금이 어쨌든 이제 차트에 표시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 매매할 때 특히 차트에 있는 이 거래대금에 눈이 안 가서 그 관점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호가 위주로 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호가에서 얘가 탄력을 받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 왜냐하면 이게 초반에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시작이다 싶은 거래가 터지는 구간이 있고 후반에 고점에 와서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지면 위험하다 싶은 상황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차트상으로는 구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장중 매매할 때 호가에서 그 느낌을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도 보면 이 부분이나 차트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서도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선 더 같고 대신에 이 위에서 많은 높은 데서 거래가 이렇게 60만 주 넘게 터졌을 때는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트상으로 보고 하면 좀 늦기도 하고 그냥 호가에서 흐름을 보고 감각적으로 진짜 어려운 말인데 신규주 같은 변동성이 크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는 건 저는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규주 매매할 땐 차트를 거의 안 봐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여기서 전고점이 오늘의 고점이 19,630원 그리고 이런 분위기면은 19,630 쳐줄 수도 있겠다. 그럼 19,500, 600 이런 데서부터 돌파 매매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19,800까지 쳤고 그리고 2만원이 또 라운드 픽이잖아요. 2만원을 목표로 좀 버티다가 2만원 위로 슈팅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23,000원, 500원, 뭐 22,000원까지는 못 가져가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겠죠. 딱 그 정도만 보지 차트를 볼 땐 그 외의 것들은 저는 안 봐요. 루미루는 갭이 별로 안 뜨네. 많이 뜰 줄 알았는데 일단 오늘의 신규 상장주는 갭이 별로 안 뜨네요. 의외로. 그래서 이 정도 갭이면 시가 베팅을 좀 해볼만 할 것도 같고 그리고 어제 신규 상장인데 별로 움직임을 못 줬던 그냥 하락하기만 했던 인스피언이 오히려 시간에보다 훨씬 갭을 띄우고 있고 어제 흐름이 좋았던 YJ링크는 갭 하락을 하고 있고 일단 초반에는 이 인스피언이랑 그리고 루미루가 이제 갭이 별로 안 뜨니까 얘가 한번 어제 YJ처럼 좀 슈팅이 나와주는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셋이 이제 짝의 느낌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서 짝으로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의 신규주는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접근이 잘 안 되네요. 유통 가능 물량이 많아서 그런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보이는가? 둘이 헷갈리네요, 오늘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IJ인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상태가 안 좋네요, 얘는.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오늘은 새 종목이라서 사람들이 더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나도 같이 헷갈리네. 새 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렵네요. 한 놈한테 확 안 쏠리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해야 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얘도 상태가 이상하네요. 얘가 맞는 것 같은데 가야 되는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못하겠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니라 새 놈이다 보니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가 어렵네요. 너무 까다롭네. 벌었나 졌나? 몇백 친 것 같은데 90만원 졌네요. 중간에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선가 다투했어요. 아쉽다. 제가 좀 보수적으로 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분 정도는 또 비중도 별로 안 싣고 이 사이에서 그러다 여기에서 이제 확신 들어서 비중 싣고 이 자리에서 비중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2만원 가줄만 했던 것 같은데 죽어가지고 뭐 손절해야죠. 아쉽네요. 오늘은 금요일 때가 보여드릴 게 많았는데 이런 건 이제 가야 될 자리에서 한번 못 갔기 때문에 여기 다시 회복해주지 않는 한 안 볼 것 같고요. 얘는 파리 어제의 인스피언 갔네 이미. 여기까지 올라오면 얘도 못할 것 같고. 지금 이 인스피언 같은 경우는 네, 전날에 어쨌든 하락을 많이 해서 매물이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근거가 혹시 있나요? 시간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시간에서 네. 한 2%, 3%도 시작해서 7%까지 돈이 좀 많이 터졌고 여기 보면은 세 번째 타임부터 해서 네 번째 타임에 3%에 25,000주 그리고 4%에 4만 주 이런 식으로 4만 주면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타임당 뭐 5억에서 많으면 10억까지 들어와서 시간에 한 100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고요. 이 높은 플러스 구간에서. 그리고 오늘 갭도 많이 떴잖아요. 17,000원 7.46이나 시작을 했고 그 자리에서 슈팅도 나고 왔다 갔다 해줬기 때문에 얘네들 YJ 링크나 오늘의 신규주인 루미루 얘가 좀 주춤할 때 얘로 돈이 좀 쏠릴 수도 있다 생각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던 거거든요. 결국 맛있는 자리 놓쳤네요. 대신에 앞에 어쨌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그러면 본 거예요. 네, 손절은 짧게 잡아야죠. 근데 이게 진짜였네. 네, 그러면 여기서는 18,700이 VI 차라리 더 높은 구간에서 매매했으면 했지 여긴 애매해서 못할 것 같아요.
고려하면 아까 빠졌을 때 이런 데서 이제 뉴스 없이 네. 오늘 재판 결과 나와가지고 네. 약간 뉴스 없이 거의 의미 없이 빠진 느낌인데 결과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빠진 거라 그래서 아까 여기서 좀 잡아볼까 했는데 호가가 진짜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딱 100주만 사볼까 했는데 100주 사기가 네. 어려울 만큼 그래가지고 포기했었는데 얘도 올라왔네요. 아까 그 자리가 마이너스 5% 그냥 VI 때 잡을 걸 그랬네요. 그리고 말고는 인스피언이 맞나. 선배님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 매매했어?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 네. 어떻게 했어? 루미로 먹다가 약손절로 끝났어요. 손절? 손실이야? 네. 중간에 한 50분 먹었던 것 같은데 먹다 보니까 루미로? 맛있더라고요. 네. 오늘 드디어 옷을 큰 거 입고 왔다. 이거 동강이가 선물해준 거거든? 멘탈 헬스. 힙합. 드디어 샀습니다. 이제 이러고 입고 댕기려고. 그러면은 넌 다 가르쳤냐? 네, 아까 어제 시간에 신규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너 설명하고 나 설명해야겠다. 앉아 너네 그럼. 네. 여기 앉으셔도 돼요. 아니야. 기부셔도 잘 어울리시는 어? 형 뭐 솔직히 이게 목걸이가 되지. 완주랑 어울리려면 그거 당겨야지. YJ가 이제 금요일에 핫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저점 대비 100%나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핫했었는데 인스피언 같은 경우는 그냥 빠지기만 했잖아요. 빠지기만 해서 시간에 좀 흐름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었어요. 초반부터. 그래서 여기 16,000원에 돈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이 다음 16,280원 이 자리부터 매수를 했고요. 아마 제 기억에 한 1,000주, 2,000주씩 분할로 천천히 매수해서 여기서 한 2,000주, 여기서 한 2, 3,000주, 그리고 여기서도 한 2, 3,000주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16,990에는 아마 안 샀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슈팅이 더 나오면 좀 팔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떨어져서 이 자리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거에 한 30% 정도만 약손절하고 나머지는 그냥 들고 왔어요. 얘를 들고 온 이유는 어제 같은 날 상장한 YJ는 이 정도 해줬는데 인스피어는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시간에서 한번 주목받으면 YJ 느낌으로 좀 더 크게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들고 왔고 얘가 진짜 시간에 상한가에서 끝났으면 오늘 갭이 한 15%씩 떴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고 어느 정도 좀 여기서부터 불타기를 했고 일부는 좀 가져온 건데 어쨌든 오늘 갭이 좀 생각보다 많이 떠줘서 갭에 좀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갭이랑 지금 슈팅에 몇 프로 떴어? 7.4요. 시간에가 4점 몇이었는데 7.4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러고 단일가에 상 가면 상 따면 좋아. 네, 전 상갔으면 아마 더 샀을 거예요. 나도 아마 상 갔으면 상 따했을 거야. 근데 시간의 금요일 흐름으로는 이제 인스피언도 YJ 링크 상승할 때 돈이 같이 들어왔었잖아.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이등주일 수도 있는데 YJ 링크는 이제 너무 고가니까 제가 패스한 거야? 네, 제가 샀던 자리가 여기가 30분을 보면 2.29에서 1.38로 내려앉았잖아요. 저기서 이제 그 대장 순위가 바뀌었으니까 네. 시간으로. 그리고 다음번에 보합으로 갔거든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샀어요. 보합인데도 바뀌었다. 이렇게 쳐주는 거는 네. 큰 힘이 느껴지니까 이제 같이 따라가 준 거야? 네, 여기서부터 이 세 타임 동안 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간에 설명하니까 나도 설명해 줄게. 자, 일단은 여기 둘 다 전업 후배예요. 너 몇 년이지? 제가 한 5년 정도 너는?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3년 제가 17년이니까 반말합니다. 네, 동생들이라서. 불편하들은 또 뒤로 가주세요. 네. 나는 뭐 샀냐면 FM대로 할 거면은 한국파마가 맞았어. 한국파마 가봐. 왜냐하면은 저거 봐봐라. 저거 17시 40분부터는 사도 되는 거야. 28,000주. 왜냐면 3만 주 하면은 6억이지. 그 다음에 또 뭐 한 7억이지. 막타임이 얼마야? 11억? 뭐 12억 정도 된단 말이야. 네. 저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도 잡아먹으면서 최소 이제 5억, 기준을 딱 잡고 5억, 7억, 10억, 뭐 12억, 15억. 저런 거는 불타기로 사도 돼. 왜냐면 티도 안 나. 그리고 하나 꿀팁은 저기서는 이제 5억이다 10% 이상은 사면 안 돼. 자, 그리고 난 저거 사서 아침에 이제 슈팅에 팔아서 26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것도 인증 안 하면 또 저기 또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60을 먹었습니다. 개꿀이야. 전업은 이런 거 배워야 돼. 이런 거에서 이제 비중을 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저런 걸로 뭐 많이 살 필요도 없고 한 5천 사서 2% 뛰기 아침에 100만 원 먹고 끝. 진짜 끝.
저게 시간에 올라올 때 어떤 뉴스가 뜨는 게 없는 상황에서도 거래 대금을 보고 자, 저기서는 핵심이야. 질문이 아주 좋네. 자, 요즘에 비만 치료제가 어때? 핫했다가 지금은 좀 아니, 핫하잖아. 예. 똑같은 거야. 핫하니까 순환매로 다른 비만 치료제도 가는 거야. 특히 한국 파마 같은 경우는 일본 보면은 최근에 상한가를 만 세력이 있잖아. 예. 그러면은 아직 돈이 안 빠져나갔어. 저런 거는 계속 뒷발차기가 나와. 그리고 펩트론 같은 거 봐봐. 최근에 기간 매수가 맨날 들어와갖고 예. 최근에 한 2배 올랐단 말이야. 일라일이랑 기술 평가 하면서부터. 그렇게 하면서 개잡주들이 다 같이 이제 비만 치료제 섹터가 이제 움직인 건 말이야. 예. 그러면 요게 이 수급 순환매, 즉 처음에는 블루엠텍이나 대봉 LS 이런 애들이 돈이 들어왔다가 이젠 펩트론이나 뭐 한국파마. 오늘 난 진양제약도 했거든 솔직히. 진양제약도 근데 저거는 많이 못 사. 진양제약 같은 거 시간에 단위가에 사서 시가에 오히려 불타기로 더 사서 슈팅에 또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 있는 거야. 난 금요일날 딱 저거만 샀어. 어차피 신규주 자체를 내가 노린 거고. 대신 나도 오늘 루미르는 했어. 근데 뭐 저런 거 내가 사봐야 뭐 만주처럼 뭐 5천이랑 못 사고 한 진짜 500만원, 1000만원 사서 10만원 뛰기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그래서 뭐 그냥 어디 산지도 몰라. 그냥 돈 들어올 때 시장가로 샀다가 바로 1, 2% 붙으면 던지고 2번 하고 안 했어. 전업은 또 저런 것도 해야 돼. 예. 전업이기 때문에 직장인은 하면 안 되지만. 예. 그리고 또 시가 베팅은 뭘 했냐. 원전주 있잖아. 대통령 발표가 나왔고 최근에 미국의 원전주들이 뉴스케일이 엄청 올라. 그래서 시가 베팅을 나는 이제 우진엔테, 뭐 두산 에너빌리, 그 다음에 원전주를 다 시가 베팅했어. 서전기전이나 뭐 우리 서전기전 안 했어. 왜냐면 이게 호가가 얇아서 네. 우진엔텍, BHI, 두산 에너빌리티 요 세 종목을 시가 베팅해서 약손절했어. 그리고 나서 우진엔텍은 분봉 차트 보면 다시 재돌파했거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좀 일부 만가에 했고, 그 다음에 ENCL을 또 돌파로 했어. ENCL이 프로그램 매수 보면은 ENCL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사면서 돌파를 만들었거든. 저 구간에서 돈 들어올 때. 왜냐면 저 때는 돈 들어온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시장가로 걷어갔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괜찮았어. 저렇게 해서 매매 끝. 난 다 했어. 그리고 바로 끄고 지금 뛰쳐나왔어. 깔끔하게 매매하는 거야. 이게 전업은 내가 봐도 1시간 안에 끝내야 돼. 저도 끝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 꿀팁도 알려주면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 매도로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시가 베팅 했을 때 반도체들은 제외하는 거고 지수가 빠지니까 차라리 루미르 같은 신규 상장주가 해지주 같은 관점으로 돈이 쏠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원전 이슈가 대통령실에서 뭐 기사도 나왔거든 주말에. 뭐 그런 거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는 놓쳤지만 매매할 수 있는 거는 넥스틸 같은 경우. 왜냐하면 주말에 대왕골에 이제 수주가 떴거든. 저런 거 갭 많이 뜨면 분할로 이렇게 시가 베팅 뭐 조금 샀다가 한 5분할로 나눠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가 재돌파할 때 분할 매도. 저런 거 같은 거는 난 괜찮다고 보거든. 왜냐면 주말에 재료도 나왔고 이제는 대왕골의 테마가 얘가 실질 수혜구나. 그럼 다른 것들은 이제 안 갈 거란 말이야. 얘만 갈 거야. 그럼 뭐 얘가 당연히 오늘 이렇게 슈팅 나오지만 또 차익 실현으로 밀릴 수도 있지만 오전에는 이런 종목도 해도 괜찮은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알려주면 한정기술을 원래 살려다가 말았거든. 한정기술 보면은 원전 이슈가 나온 상태에서 오늘 보면 애널리스트가 발표를 했어. 뭐 기사 한번 보여줘. 뭐 글로벌 SM 시장 진입, 저런 거에 또 시가 베팅 해도 되고, 저런 것도 분할로 사도 되고, 또 프로그램이 보면은 샀단 말이야. 저런 거를 불타기로 사고 당연히 뭐 최고점 못 팔아도 1% 2% 먹고 나오는 거지. 요 정도 관점. 내가 오늘 내 관점에서는. 그럼 프로그램 그 돌파 체결 보고 확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큰 저거는 그냥 일단 기사 나왔으니까 조금 사는 거야. 몰빵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네가 1000만원 있다. 그냥 네. 100만원 사는 거야. 그리고 살짝 밀리거나 뭐 주춤하면서 프로그램이 매도해서 매수를 전환하든 아니면 시장 거로 걷어갔을 때 100만원씩 더 불타기를 사는 거지. 그것까지 확인이 되면 이제 더 그렇지. 비중 추가 베팅을 하시는 일단 무조건 저런 기사 나오면 시가 베팅을 해. 왜냐면 안 멈추고 바로 슈팅 날 수도 있는 거거든. 전업은 시가 베팅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종가 베팅 시간에 다니까 시가 베팅. 예. 장중 베팅을 하지 마. 장중 베팅을 해도 1시간 안에 그 뒤로 슈팅이 나왔다 내복이 아니야. 알고리즘이 막 개지랄 떨어서 짱돌 날리고 해서 종목 진짜 잘못 걸리면 개천 날려서 하루 종일 끌려가. 그리고 신규 상장주 나는 매매 잘 안 해. 하더라도 나는 뭐 몇천밖에 안 하고. 신규 상장주 저거 예를 들어 일봉 한번 봐. TDS 팜 그런 거 봐봐. 저런 거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 처음에 엄청 올라가서 뭐 이슈가 많았잖아. 저 일봉 차트 보면은. 근데 결국은 다 내려와. 반토막 나. 그리고 뭐 최근에 M83. 왜냐하면 한 달 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당일이랑 그 다음날까지는 하지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초보자들은 신규 상장주 2배 3배 가? 이지랄 하다가 그냥 존버하다가 반토막 나는 거야.
나는 당일밖에 안 해. 아니면은 저런 상태에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갑자기 기사 나오거나 시간이 다니까 돈이 들어온다. 대신 그때 내 관점은 지수가 빠져야 돼. 해지주 관점으로. 그런 거는 내가 좋아해. 이해가지? 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거 보면은 일봉 한번 차트 좀 봐주세요.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올랐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가고 이러잖아. 저랬을 때 저런 거에 시간이 나니까 돈 들어왔을 때 아까 만주가 설명한 인스피한 그런 느낌 같은 걸로 사서 다음날 갭 두고 슈팅 팔고 끝. 요런 거 짧게. 왜냐하면 저런 게 봐봐. 이런 건 올라가지만 아까처럼도 M84나 TDS면 계속 내려가잖아. 그걸 온몸으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지. 전업은 회전율이 중요한데. 오케이? 그리고 가르칠 거 없어 이제 뭐. 이 정도 관점. 오늘 관점으로. 네. 매매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없어. 거래대금이 없어서. 딱 보고 나는 종목 없는 거 보고 요 정도 하고 말자. 아까 루미르 매매할 때도 거의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느끼기엔 호가 위주 플레이한 거 그냥 호가만 보고 하던데 네. 좀 미리 잡아볼 만한 구간들도 있었잖아. 네. 근데 그래도 좀 큰 물량 들어올 때 같이 치더라고. 네. 뭐 만약에 17,000원 잡으면은 뭐 16,800원이라던가 네. 그러니까 좀 구간이 보이더라도 큰 물량에 같이 좀 더 쳐주자 그런 위주로 하는 거야? 네. 좀 더 확실할 때? 네. 왜냐하면